김우겸 대리님입니다. 자, 초청해서 박수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우경이라고 합니다. 한국 G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선배이기 때문에 원래 출신을 얘기하면 국민대학교 코라 출신이고요. 공공학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대학교 졸업은 9년도에 했으니까 10년 가까이 자동차 했어요. 그래서 후배들이랑도 최근에는 뭐 내보느라 학교 잘 못 가는데요. 이제는 매주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세미나도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 좋은 기회에 이렇게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이스카 서스펜션 디자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그 제작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제작까지는 준비를 못했고요. 서스펜션 설계 내용에 대해서만 개념적인 내용만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장인데요. 앞에 보시는 4가지 단어가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뭘 전해주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 4가지 단어 아마 앞으로 한 50분 정도 세미나를 하게 될 텐데 그 세미나가 끝난 뒤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 4가지 단어가 남아있으면 성공한 세미나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4가지 단어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이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생뚱맞죠? 힐클라이밍 하는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서스펜션을 왜 설계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람이 등산을 하게 되면 손, 발, 다리 모두 사람의 뇌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든 취할 수 있죠. 관절이 허용하는 데에서. 근데 실제 차는 그렇지 않죠. 차는 어떤 제한적인 그 설계가 다 이루어져 있고 뭐 암의 길이, 그 다음에 서스펜션 타입 이런 게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행하고자 하는 환경에 그 액티브하게 그 서스펜션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자작차 하면 어떤 특정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대회에 최적화된 그런 서스펜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서스펜션 코너, 프론트 쪽 코너 모듈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암이 붙는 이런 포인트들을 주로 하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하드 포인트들의 설계 그리고 서스펜션의 타입 그리고 이런 그 암이 이루는 각도 이런 각도를 결정짓는 게 서스펜션 설계라고 보시면 되게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서스펜션 설계를 했을 때 과연 차가 얼마나 변할까 제가 되게 간단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빨간색 차랑 파란색 차랑 제가 리어의 라이드 톤만 변경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는 잘 안 보일 텐데요. 위에서 보시면 지금 차의 이 리어 부분이 많이 움직이는 차가 있고 적게 움직이는 차가 있죠. 이건 서스펜션 어떤 포인트 하나만 바꿨는데 이렇게 차의 특성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지금 이 기본 베이스 차가 굉장히 안전적인 차이기 때문에 좀 크게 변경을 시켜도 그 다음 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행을 하고 있지만 베이스가 이미 무너진 차에서 조금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서스펜션이 나왔을 경우에는 차는 스핀아웃을 한다거나 굉장히 불안정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설계하기 위해서 서스펜션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크게 보면 그 서스펜션 설계하기 위한 플로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뭐 컨셉 잡고 디자인, 여기서 얘기하는 디자인은 그 자동차의 렌더링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설계하는 하드 포인트 잡고 뭐 라이트 프리퀀시 잡고 이런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뭐 제작이 있을 거고 설계한 대로 제작이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제작한 게 진짜 내가 설계한 차가 맞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결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제가 자작차 했을 때도 그렇고요. 결과에 대한 고민은 저는 많이 안 해봤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결과는 대회 순위 1, 2등이 아니고요. 내가 설계한 서스펜션이 과연 그렇게 설계해서 차를 만들었는데 진짜 내가 설계한 대로 이 차가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설계할 때 어떤 특정한 그 성능을 위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차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피드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해 차 만드는 친구들은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겠죠. 이게 그 전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좋은 서스펜션이 나왔고 좋은 차가 나왔으면 그 다음 해 그걸 가지고 다시 차를 제작하는 후배들은 굉장히 운이 좋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상한 차가 나왔는데 그거 모르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비슷한 차 만들면 성적이 또 안 좋겠죠. 여기서 말하는 성적은 그 차의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은 차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 원인을 파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이 서스펜션이 어떻게 설계됐고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이 결과를 정리한다는 거는 저 자신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후배가 그 여러분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를 정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타겟이거든요. 목표. 과연 컨셉 잡을 때 내가 어떤 차를 설계할까? 어떤 차를 만들까? 그리고 설계할 때 내가 요구하는 이 차의 성능이 어떤 차를 만들까? 이거는 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목표를 갖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를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결과를 써머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선배들이 만들었던 차가 있을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목표가 있을 거고, 그 당시에는 목표가 없었다면 그러면은 그때 설계한 차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목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때 부족했던 부분을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뭐 차의 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차의 롤을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두 해씩 해 나가면 벌써 지금 자작차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렇게 지금 하나하나 성장해 나간 학교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학교들 많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같이 만들었던 그 팀들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 후배들이 아직도 처음 차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으로 차를 만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차를 설계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좀 더 얻을 수 있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내가 과연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으면 왜 못했느냐에 대한 고찰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은 항상 이 그 피라미드를 볼 텐데요. 보시면 이 제일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나눠져 있고, 설계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설계가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설계랑 바텀업 방식의 설계가 있는데요. 탑다운 방식의 설계는 가장 큰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먼저 타겟을 잡고, 그 밑에 그럼 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가져야 되는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상위 개념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개념의 설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노하우가 많이 없거나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설계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자작차 학생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그 바텀업 방식의 설계고요. 보통 보면 일단 프레임을 만들죠. 프레임 만들어서 거기서 과연 내 서스펜션이 어디에 붙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은 붙을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붙이고 근데 차가 나와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밑에서부터 그냥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이 시스템의 성능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 시스템의 성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일단 밑에서부터 막 설계해서 나갔는데 나오는 퍼포먼스가 저희 차의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퍼포먼스는 그 엔지니어가 설계한 퍼포먼스가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운이 좋으면 맞을 수도 있고 진짜 로또 맞을 운이면 더 좋은 성능의 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자작차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내용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지 그냥 간단히 보면은 시스템의 퍼포먼스는 차량의 이런 그 안전성, 그 다음에 응답성, 정확성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그 타겟을 이 차 하고 있는 요 피치볼, 차의 자세에 대해서 타겟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 서브 시스템은 그러면은 그 차의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라이트 특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롤 특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가 될 거고 그 밑에는 아까 얘기했던 차체 어디다 이 서스펜션을 붙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적인 설계인데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 그냥 간단히 보시면 차의 응답 특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되게 쉽게 설명드리면 본인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지금 썸 타고 있어요. 한참 썸 타고 있는데 여기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만족을 하면 그분이랑 사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차는 응답성이 좋은 차예요. 응답성이 좋은 차, 응답성이 좋은 사람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여기 보면 이에 수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반응은 빠른데 그 사람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상대방은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노란색 그래프는 정확성이 되게 좋은 차예요. 정확성이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겠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접근해 갑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만한 시간 동안 기다려주는 상대방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안 기다려줘요. 차도 그렇습니다. 차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차는 주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그 자기가 원하는 시간은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 둘을 잘 적절히 조화시키면 응답성도 좋고 반응성도 좋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좋은 차는 어느 정도 한번 피크를 치겠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빨리 수렴해 갑니다. 그러면은 차에 보통 핸들링이 좋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핸들링이 좋다는 얘기는 결코 응답성만 좋은 차가 핸들링이 좋은 차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차가 핸들링이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오버슛이 많고 수렴을 못하면 그 차를 타는 드라이버는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능을 미리 타겟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과연 차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차에 간단히 보시면 그 전후 방향으로 봤을 때 이 회전을 롤, 그 다음에 횡방향으로 봤을 때 피치, 그 다음에 버티컬 방향으로 봤을 때의 그 회전을 요라고 하는데요. 이 차의 가장 큰 운동을 이 세 가지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움직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텐션 설계자는 과연 내가 설계하는 차가 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피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응답을 줬을 때, 내가 그 입력을 줬을 때 반응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 이런 타겟을 잡았으면 이런 타겟이 나타나는 서스펜션의 서브 시스템의 타겟이 있겠죠. 이거는 뒤에도 자세히 다시 나오겠지만 뭐 차는 항상 주행하면 서스펜션은 그대로 붙어있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죠. 상하로 움직이고, 그리고 차는 그 어떤 한 축을 가지고 회전하기 때문에 롤 모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면 서스펜션의 그런 아까 얘기했던 하드포인트의 특성에 따라서 키네매틱적인 요소로 인해서 어떤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차의 자세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노면과 타이어의 앵글도 많이 바뀌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노면과 타이어의 앵글인데요. 차의 모든 거의 주행 성능의 대부분을 타이어와 지면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어와 지면 사이에서에 발생되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어랑 지면 사이에 어떤 지금 관계가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설계 타겟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계 타겟을 나왔으면 과연 이 하드 포인트가 어디에 갖다 붙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성능의 차가 나올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뭐 저는 아담스로 돌렸지만, 아담스로 돌리면 여기에 보시는 하드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하드 포인트들을 넣으면 아까 앞에 보셨던 이런 특성의 서스펜션 그래프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하드 포인트들을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하드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좀 난해하죠. 그러면 하드 포인트가 어디다가 붙여야 되는지 되게 난해해요. 무슨 사막에서 사막에서 반을 찾기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뒤에서 보겠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보셨던 그 피라미드 설계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좀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면 이런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보통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지금은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도 탑다운 방식의 설계를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가전차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뭐 여기까지 끊으면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 모르고 설계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거는 제가 어떤 아이디어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염두에 두시고 계속 설계해 나가시면 언젠가는 이 차트대로, 이 차트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차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스펜션이 아니고 다른 쪽 설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벤치마킹이랑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벤치마킹 먼저 보시면 과연 우리 차가 어떤 차를 설계해야 될지 처음에 굉장히 뜬구름 잡죠. 대회에는 결정되어 있는데 그 대회에 나오는 차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PSA나 외국에서 하는 FSA나 미니바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 내부를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특성의 서스펜션 타입이나 그 다음에 부품, 형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시면 벤치마킹이 되게 중요한 게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전 선배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조사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사진을 많이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서스펜션 타입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서스펜션을 실제 적용해본 학교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 학교랑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진 보고 얘네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왜 이 방식을 채택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지금 국내 대학교도 그런 학교들이 많지만 외국 대학교들은 굉장히 서스펜션 설계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분명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보통 거의 모든 설계가 그렇겠지만 차량 동력합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최적화입니다. 과연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최적화했는지인데요. 그걸 보면 다른 학교들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찾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훈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제가 만드는 차는 분명히 그 학교보다 더 발전된 차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아까 보시면 뭐 내가 만든 차에 대해서 결과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교들이 만든 차를 어떻게 설계했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주행했고 그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자동차 회사에서도 처음에 차 개발할 때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보면 벤치마킹하는 팀만 굉장히 큰 규모로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회사 아니면 다른 차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선행해서 조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여기서 오는 그런 교훈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교훈을